자, 이코노미क्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국 대통령은요, 자, 뭡니까? 검찰들의 권력을 억제했다라는 얘기죠. 그죠? 검찰들의 권력을, 뭡니까? 제한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러나, he's doing it for the right reason. 올바른, 여기서 이유라기보단 명분이 낫겠죠. 올바른 명분으로, 타당한 명분으로 그렇게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코노미스트 아시아, 뭡니까? 분야에 실린 기사입니다. 아무래도 좀 국내 문제라서 조금 익숙한 내용들일 거예요. 국내 문제라서 좀 익숙한 내용이라서 좀 이야기는 좀 편했던 것 같습니다. 제주도인데요. 서울에서 뭡니까? 서울의 남쪽 해안에서 떨어져 있는 섬이라는 거죠. 우린 제주도 어디 있는지 알죠, 그죠? 자, 이것은요, 비노원포가 유명한 거죠. 이것이 뭡니까? 하이킹 길로 유명하답니다. 하이킹 트랙으로 유명하답니다. 그리고요, 온화한 온도로 유명하답니다. 그리고요, 뭡니까? 아주 터프한, 뭡니까? 나이 든 여성들로 유명하답니다. 해녀들이죠. 그죠? 절벽에서 다이브하는 사람들이죠. 뭘 위해서요? 에발론. 딱 봐도 뭔지 알겠죠? 제주도면 뭡니까? 전복이죠, 전복. 전복입니다, 전복. 이것은요, 델리커시 진미라는 겁니다. 그래요? 글리터러티. 이거는 유명인이라는 뜻인데, 서울에 있는 유명인들에게 정말 인기 많은 진미랍니다. 그죠? 이게 바로 전복이라는 건데, 전복이라는 건데, 이 서울은요, 이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한국의 수도랍니다. 또한 이것은요, 정치적 리더들에게도, 정치인들에게도 정말 고위 정치인들은 유명하답니다. 뭘 찾느니요? 사이드라인, 뭡니까? 트러블메이커, 문제 아들을요, 격리시키는 거죠. 사이드라인이. 격리시킬 이런 장소를 찾는 이런 사람들에게도 유명하답니다.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연로 귀양 보냈다는 얘기죠. 그죠? 조선시대의 통치자들은요, 예를 들어서, 한때 그랬다는 얘기죠. 그죠? 이 뭡니까? 말 안 듣는 서브오네이트가 이게 복종하는 건데 인서브오네이트는 복종 안 하는 거죠. 복종 안 하는 이런 귀족인데 이게 양반이겠죠. 조선 사회니까. 조선 사회는 사실 귀족 사회는 아니죠. 귀족 사회는 아니죠. 양반 사회죠. 양반 사회인데 관료 사회고요. 그래서 이 누구죠 이거? 말 안 듣는 이런 뭡니까? 양반들을요. 이곳에 보내곤 했었다는 거죠. 그죠? 뭐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은 뭡니까? 이들이 정치에 meddling 간섭하는 거죠. 예. 정치에 간섭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로 보냈답니다. 그죠? 제주도에는 그냥 설명이네요. 그죠? 이거 하고 싶은 말은 아니겠죠. 그냥 배경 설명입니다. 그죠? 그 다음부터 하고 싶은 말이 나오겠죠. 이번 주에 박찬호라는 사람인데요. 그죠? 무슨 말이에요? Found himself resigned. 사임한 것으로 발견했다는 거죠. 그죠? 아, 죄송합니다. reassigned군요. 재배치된 거죠. 얼로요? 제주도로 재배치됐다는 걸 이제 이번 주에 알게 되었답니다. 그죠? 이 사람이 받아들였을 때는 사실상 이걸 뭡니까? 이 사람은요, 뭡니까? 렐리게이션 당했다고 생각하겠죠. 렐리게이션 당했다고 생각하겠죠. 이게 뭡니까? 좌천이라는 뜻이에요. 좌천 당했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요. 렐리게이션 좌천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뭡니까? 이 검사인데요. 박찬호 검사의 원래 직장은요. 이전 작업은요. 어디 있었냐면요. 자, 대검찰청이죠. 서울에 있는 대검찰청에 있었답니다. 대검찰청에 있었답니다. 이곳에서 이 사람은요. 어떤 혐의를 수사하고 있었답니다. 이 혐의가 뭐냐면요. 정부가 interfere in mayoral election in southern city of 울산. 남쪽 도시인 2018년에 한국의 남쪽 도시인 울산에 시장 선거에 개입했었다는 이런 혐의를 조사 중에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의 동료인 한동훈 검사인데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또한 수사를 이렇게 지휘했던 사람이랍니다. 그죠? 현재 뭡니까? 그렇다고 혐의를 받고 있는, 누군가 주장을 혐의를 받고 있는 거겠죠. 혐의를 받고 있는 네포티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이게 족벌 정치 뭐 이런 거죠. 친족주의, 족벌 정치 이런 거죠. 족벌 정치 이런 겁니다. 족벌 정치, 친족주의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능력으로 사람 뽑은 게 아니라 저 사람 우리 혈연이네? 우리 일가 친척이네. 그래서 뽑는 거죠. 그래서 불공정한 인사죠. 그죠? 요거에 대한 수사를 진두지휘하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죠? 뭐에 대해서요? 금융 범죄죠. 금융 사기나 범죄, irregularity라고 합니다. 그죠? 누구에 관련된요? 조국에 관련된 거죠. 그죠? 그죠? 조국 사건과 관련된 뭡니까? 금융의 이런 뭡니까? 불법? 그죠? 이런 것을 수사를 지휘하고 있었답니다. 이 조국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전직 법무부 장관이랍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가을에 사임했었죠. 그리고요, 요 한동훈 검사는요, 부산으로 또한 뭡니까? 전근 가게 되었답니다.
이것은 뭡니까? 또 다른 전통적인 매니지먼트, 추방 장소라는 거죠. 추방 장소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청와대 정권이요. 정권 뭡니까? 정권 관련 혐의를 조사를 지휘하던 검찰 간부들이죠. 검찰 간부들을 좌천시켰다는 얘기죠. 좌천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좌천시켰다는 얘기. 좌천시켰다는 얘기죠. 좌천시켰다는 얘기죠. 그 다음 문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인사 이동은요, 테크니컬리 엄밀히 따지면 승진은 승진이랍니다. 그죠? 예전에 한 드라마에서 봤는데요. 그 세종 때 6조 직계제가 태종 때죠. 세종 때 6조 직계제가 의정부 서사제로 바뀌죠. 6조 직계제에서 의정부 서사제로 바뀌었는데 의정부 서사제는 의정부의 권한이 세지는 거잖아요. 6조 직계제 같은 경우는 당연히 6조의 힘이 세지는 거고 그럼 6조의 수장이 2조 판서죠. 2조 판서가 있는데 이제 6조 직계로 바뀌었다고 해서 2조 판서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실질적인 조정의 1인자니까. 근데 갑자기 자기 옛날 비서가 찾아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뭡니까? 승진을 감축드리옵니다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판대감께서는 좌정승이 되셨답니다. 좌의정이 되셨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되게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승진을 가장한 좌천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실권이 없어지는 거잖아. 명예는 높아졌지만은 실권이 없는 거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게 딱 이거죠. 그죠? 그죠? 엄밀히 따지면은 무슨 승진은 승진인데 사실상의 좌천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당연히 아무래도 서울 대검찰청에 있어야지 한마디로 권력이 요직에 있는 건데 부산이고 제주도로 갔다면은 이건 승진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좌천이라고 여기겠죠. 그죠? 자, 이것은요 뭡니까? 뭡니까? 대규모죠. 이거 대규모의 뭡니까? 인사 개편이에요. 리셔플 인사 개편입니다. 이것은요 대규모의 인사 개편인데요. 이 사람은요 뭡니까? 미스터 추즈 석세서 무슨 말이죠? 석세서가 이게 후임자죠. 후임자인 추미애 장관이죠.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랍니다. 이번 인사이동은요. 자, 문재인 대통령은요 다음과 같은 사실은 부정한답니다. 이들은요 이 검사들을요 처벌하거나 혹은 수사를 방해할 뭡니까? 이 정치적 동맹자들이 정치적 동지들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검찰들을 처벌할 의사는 없었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얘기했답니다. 이와 같은 인사 이동은요, 또 일반적이랍니다. 일반적이고요. 또는 뭐죠? Prove the two men worked on. 자, 무슨 말이죠? 두 명의 남자죠. 두 명의 사람인데 두 명의 사람이죠. 그죠? 두 명의 사람이 이 두 사람이 아까 위에서 그 좌천됐다는 검사 두 명이겠죠. 이 사람이 뭡니까? 이 사람들이 수사하고 있던 뭡니까? 이런 수사죠. 이 사람들이 뭡니까? 한마디로 지휘하고 있던 수사 이렇게 봐야겠네요. 지휘하고 있던 수사는요. 방해받지 않고 계속 진행될 거랍니다. 누구와요? 새 검사들과 책임을 맡은 새 검사들과 함께 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중단 없이 진행될 거라고 밝혔답니다. 이것이 사실일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사실일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뭡니까? 리셔플 이 인사 개편이죠. 인사 개편은 또한요. 필인 문재인 대통령의 뭡니까? 이런 방향성 추구라고 하기엔 좀 그래서 방향성을 바꿀게요. 방향성과 이렇게 뭡니까? 적합하답니다. 궤를 같이 한다. 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싶습니다. 그 방향성이 뭐죠? 검사들의 막강한 권력을 줄이는 것이죠. 그죠? 이것이 뭡니까? 그의 주요한 약속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취임할 때. 그러니까 약속이 뭡니까? 여기서 공약이죠. 공약 중에 하나였답니다. 그죠? 공약 중에 하나였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이건 뭐죠? 이번 인사 개편에 대해서 뭡니까? 대한 뭡니까? 의심에 대한 청와대의 항변이죠. 이건 항변이라고 이렇게 주제를 접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할게요. 자, 이번 주에요. 이번 주에 무슨 말이에요? 이번 주에요. 자, 두 가지 법안이죠.
그죠? 두 가지 법안 중에 뭡니까? 두 번째인데요. 어떤 법안이죠? 검찰개혁의 두 가지 법안 중에 두 번째는 뭐냐고요? 두 번째 버전이 이렇게 통과가 됐답니다. 국회를 통과했답니다. 국회를 통과했답니다. 그죠? 두 번째 안이거든요. 이 두 가지 법안 두 번째 안이 이번 주에 국회를 통과했답니다. 그죠? 몇 달 동안에 반대파들이 이렇게 시위를 했죠. 그리고 피스티커프 이게 난투입니다. 주먹 난투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그죠? 국회에서 이렇게 뭡니까? 뭡니까? 이렇게 회의장이죠. 회의장에서 이렇게 난투까지 벌인 후에 통과가 되었답니다. 그죠? 한때가 아니죠. 이 법이요, 이 새로운 법이요, 효력을 발휘하는 거죠. 실시가 되는 거예요. 테이크 이펙트 실시하는 겁니다. 그죠? 여름에 실시가 되면은요, 검찰들은요, 이들의 과도한 권력 중에 일부를요, 경찰들에게 잃게 될 거라는 게 이양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죠? 과도한 이들의 권력을요, 일부를요, 경찰들에게 이양해야 된답니다. 그죠? 그리고 또 뭡니까? 새로운 기관이죠. 그죠? 이것은요, 이거 이코노미스는 영국 잡지죠. 영국 잡지다 보니까 영국 독자들을 위해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영국에 이런 단체가 있는데 여기랑 비슷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국에 뭡니까? 중대 사기죄죠. 사기 뭡니까? 오피스 사기 사건을 조사하는 이런 뭡니까? 관청인가 봐요. 그냥 영국의 Serious Fraud Office와 비교할 만한 이런 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은요 뭡니까? Corruption Investigation, 테이크오버 인수하는 거죠. 부패 수사를요 이들이 떠맡게 된답니다. 인수하게 된답니다. 뭐에 관련된요? 고위 공직자에 관련된 거죠. 그리고 중요한 뭡니까? 경제에 있는 이런 부패들, 그죠? 이런 것들을 수사하는 것까지 이렇게 이들이 이 기관이 인수를 하게 된답니다. 이게 그 유명한 무슨 기관이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공수처죠. 요즘 한창 문제가 되는 이 공수처죠. 공수처입니다. 공수처. 공수처에 대해서는요, 찬반이 있는데요. 찬반이 있는데, 고위공직자의 수사를요, 또 다른 기관이 하면서 그간 검찰이 누려왔던 엄청난 권력, 이걸 견제하는 그 역할도 하는 반면에, 문제를 지적하는 게 뭐냐면은요, 대통령이 이 사람을 임명을 하죠. 그래서 실무진들도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게 독재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이렇게 찬반 우려가 있습니다. 찬반 논란이 있는 거죠. 우려가 아니라. 이해됐죠? 자,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요약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뭡니까? 검찰 권력을 제한하려는 법안들이 통과가 되었다는 얘기죠. 통과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죠? 대표적인 공수처 법안 같은 거 많고. 자, 그 다음 문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단이 조금 깁니다. 조금 깁니다. 자, 다음과 같이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그죠? 조금 테크닉을 발휘해서 뭡니까? almost 뭡니까? everyone.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는 거죠. 그죠? 그죠? 뭐라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좀 더 이해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니까 그냥 안티라고 넣는 게 낫겠네요. 그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번 개혁들은요, 필수라고 생각한답니다. 검찰 개혁은 그냥 필수라고 생각을 한대요. 이렇게 생각해서 좋겠죠.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니까. 자,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요, 검사들이 이들의 일을 공정하게 한다고, 업무를 공정하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답니다. 이들은 생각하는데요. 이들은요, 무슨 말이죠? 매우 잘 연결된, 그러니까 이게 사기범들이죠. 사기범들을. 그러니까 부패한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의역하는 게 낫겠죠. 그죠? 이런 사람들에게 너무 부드러운 반면에, 하지만요, 자, 위협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죠. 위협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그들 자신에게 위협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너무 가혹하답니다. 그죠? 혹은 그들의, 이 위협하는 사람들의 정치적 동맹자들, 그죠? 정치적 측근들, 이 사람들에게는 너무 가혹하다고 여긴답니다.
한마디로 편파적이라는 거죠. 바이어스도 있다는 얘기겠죠. 자, 이것은요, 특히나 좀 우려스럽답니다. 특히나 우려스럽답니다. 왜요? 프로세큐션 서비스 검찰이죠. 검찰은요, 여기서 서치는 so grace라고 보는 줄 알겠죠? so grace죠. 그죠? 막강한 뜻이죠, 스위핑은요. 그죠? 검찰은요, 막강한 권력, 매우 막강한 권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또 우려스럽답니다. 그죠? 또한, 독점적 권한을 갖고 있답니다. 기소장을 발부할, 그러니까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다는 얘기죠, 검찰은. 기소권을 재판 거는 게 기소지 않습니까? 기소권을, 뭡니까? 이렇게 독점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광범위한 discretionary power, 재량권이죠. 이게 재량권이죠.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재량권이죠. 사극에서 보면 이런 걸 바로 선참 후계 이렇게 하죠. 먼저 죄인을 참은 다음에 보고를 나중에 한다는 거죠. 선참 후계라고 하죠. 이런 거. 좀 어려운 말로. 자, 그래서 뭡니까? 광범위한 재량권을 갖고 있다는 거죠. 수사를 시작하고 끝내 광범위한 재량권을 갖고 있답니다. 또한 무슨 말이죠? 자신들의 뭡니까? 수사팀이라고 보면 좋겠죠. 수사팀을요. 지휘할 권한까지 있답니다. 이 수사팀이 어떤 거죠, 보통? 경찰이죠. 경찰까지 지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영화 보면, 그래서 검사들 나오는 영화 보면은, 완전 경찰들이 완전 상명하복하지 않습니까? 검사들한테? 네, 그거 생각하면 되겠죠. 왜냐면 수사 지휘는 검찰이 하니까 말이죠. 근데 이 일은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경찰이 한답니다. 경찰이 이런 일을 하는데, 수사팀 진주지휘하는 그런 권한까지 갖고 있다는 얘기죠, 검찰이. 그래서 막강한 권력을 지니고 있답니다. 또한 검찰은 또한요, 그죠? 아주 타이트한 유대관계죠, 이게. 유대관계를 맺고 있답니다. 유대관계가 아주 타이트한 이런 단체랍니다. 그죠? 쉽게 말하면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걸로 묶여 있다는 얘기겠죠. 그죠? 모한체를 많은 멤버들이요, 같은 학교를 나왔다는 거죠. 어딘지 알죠? 서울대 법대겠죠? 같은 학교라든가, 이건 경기고겠고, 아마 이건 서울대일 것 같은데.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쉽게 이동한답니다. 어디 사이를 이동합니까? 검찰, 법무부, 그 다음에 대통령 궁인데 이건 청와대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겠죠. 아무래도 검사들이 잘 가는 거기인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겠죠. 민간 감찰을 하는 곳이 나 공무원 감찰을 하는 곳이 어디죠? 이게 민정수석실이니까 검사들이 수사력을 갖추고 있는 검사들이 자주 가는 부서가 바로 거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요, 한국에서 유일한 기관이랍니다. 지금까지 뭡니까? 민주화에서 탈출한 민주화를 이루지 않은 유일한 기관이랍니다. 민주화되지 않은 유일한 기관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이 한스 몰스라는 베를린 자유대학의 교수가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언제와 비교해서요? 군사독재 시절과 비교해서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답니다. 검사들은요, 너무나도 막강한 권력을 지니고 있고요. 또한 이들은요, 너무 권력을 남용해왔다고, 누구죠? 이게 임지봉이라는 뭡니까? 서울 서강대의 교수가 이렇게 동의를 했답니다. 무슨 말이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이를 남용해온이라고 할까요? 해온 검찰이라고 할까요? 그죠?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균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겠죠. 처음에는 이 검찰의 결국은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했고, 그 다음에 검찰 자체도 에서 비판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좀 이코노미스에서 균형 잡힌 시각을 이렇게 갖고 기사를 썼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자, 볼게요. 자, 바이아인은 그 방법이라고 설명해 줬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검찰 수뇌부죠. Top job at the prosecution service. 검찰 수뇌부를요. political loyalist, 문재인 대통령이 충성하는 이런 정치적 검사로 가득 채우면서 이렇게 의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 검사로 가득 채우면서 문재인 대통령은요. 이번 주에 뭡니까? 아주 잘 검증된 전략을 그대로 따랐답니다. 그게 뭐죠? 정부가요. 무슨 말이죠? 그간 이용해 왔다는, 그가 이런 권력을 이용하려고 시도해 왔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요, 인슐레이트, 이게 단열 처리하는 건데, 자신을요, 이 검찰에서 방어하려는 이런 뭡니까? 잘 검증된 정책을 이렇게 따랐답니다, 그대로. 무슨 말이죠? 검찰력을 이용하면서 나중에 정권 이후에 자신들의 보전을 위해서, 뭡니까? 이렇게 미리,
손을 써놓는 이런 전략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요, 검찰 조직을 장악하려고 시도했다는 얘기죠. 그죠? 여기 한번 요약하고 갈까요? 문재인 정부는요, 오랫동안 이전 정보들이 오랜 기간 해온 관행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바로 검찰 장악이죠. 검찰 장악이죠. 검찰을 장악한. 그죠? 그 다음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죠? 이건가요? 그러나 검사들은요, 무슨 말이죠? 렌트가 빌려주는 거죠. 신중한 도움의 손길을 정부에 빌려줬다. 검찰들이 신중하게 정부를 도왔다는 거죠. 아주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정부를 도왔다는 거죠. 무슨 말이죠? 대통령 임기 동안 일부는요, 무슨 말이죠? 검사들이 그 정부를 도왔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도왔답니다. 그죠? 그랬던 반면에 대부분의 대통령은요, 결과적으로요, 리시빙 엔드가 이게 체념하는 운명?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운명이죠. 그죠? 다음과 같은 운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렇게 발견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운명이죠? 어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운명. 이걸 숙명이라고 하죠. 좀 어려운 말로. 숙명이죠, 숙명. 그죠? 어떤 숙명입니까? 이들이 임명한 사람이, 임명한 뭡니까? 수사력이죠. 그죠? 수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런 숙명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걸 발견했다는 거죠.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죠. 그죠? 저번에 누구였죠? 박근혜 대통령 감옥 갔을 때 누구죠? 그때 검찰총장이 문물총장이죠. 문물총장도 박근혜 정부에 임명했던 사람이죠. 결국 자기가 임명했던 사람에 의해서 결국 감옥에 가게 됐던 거죠. 그죠? 검찰총장은 결국엔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되는 거니까요. 이명박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인데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죠? 문재인 대통령의 전임자들이랍니다. 전임자들인데, 자, this only too well, 그죠?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답니다. 그죠? 자, 이명박 정부 하에서요. 그죠? 한 무리의 이런 텔레비전, 그러니까 TV 방송국 PD들 있죠. PD들이요. 싸워야만 했답니다. 4년간에 뭡니까? 뭘 위해서요? 이 명예훼손 소송이죠. 명예훼손 소송을 위해서 4년간 싸워야 됐답니다. 이유는요? 자, 농무부 장관이죠. 그죠? 농림수산부 장관이요, 우리 말하는. 농림수산부 장관이요. 자, 뭡니까? 오브젝트 프로그램 they made about. 이들이 만든 프로그램을 뭡니까? 거부했다는 거죠. 뭐에 대해서 만들었습니까?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한 거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 무슨 말이죠, 이게? 이에 대해서 이들 만든 방송을 거부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송 못 하겠다는 얘기죠.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 어디 PD였냐면 아마 거기였을 겁니다. MBC 뭐죠? MBC에서 잘하는 거? 그것이 알고 싶다는 SBS고 PD 수첩이죠. PD 수첩. MBC PD 수첩이었을 겁니다. 아마. MBC PD 수첩 PD들이겠죠. PD 수첩. 자, 그 다음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하에서요. 검찰들은요, 일본의 뭡니까? 리포터, 일본 기자죠. 일본 기자를요, 출국 금지시켰다는 얘기죠. 바로 금지시켰다니까. 나라를 떠나는 걸 출국 금지시켰다는 거죠. 이 기자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확실할 겁니다. 산케이 신문의 기자죠. 일본에서 아주 보수적 성향이 아주 짙은 그런 신문이죠. 산케이 신문 기자였을 겁니다. 그죠? 뭐 하는 동안에? 이를 수사하는 동안이죠. 데포메이션이 명예훼손입니다. 명예훼손이죠. 그죠? 명예훼손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한 거죠. 그죠? 그죠? 뭘로 근데요? 이 피스는 기사죠. 그죠? 기사죠. 기사를 또한 조사를 했는데 어떤 기사입니까? 이 기사는 추측을 하고 있었죠. 박근혜 대통령이 어디에 있었는지죠. 이 비극적으로 뭡니까? 학생들이 가르찬 펠의 유람선이죠. 유람선이 가라앉는 동안에 박근혜 대통령의 행방에 대해서 뭡니까? 추측을 하고 있던 그런 기사였다는 얘기죠. 그죠? 이런 기사로 명예훼손을 했던 거에 대해서 수사하는 도중에 이 삼태희 신문 기자를요 뭡니까? 출국 금지를 시켰다는 얘기죠.
자, 그때요. 그때가 언제였냐면요. 그녀는 아주 불명확하게 대중의 그런 뭡니까? 시야 속에서 사라졌었다는 거죠. 이게 그 유명한 뭐죠? 박근혜 대통령 7시간이죠. 박근혜 7시간이죠. 그 유명한. 세월호 그 당일날. 양쪽 사건 모두요.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thrown out by higher court. 더 높은 고등법원에 의해서 결국엔 전부 다 기각됐다는 얘기죠. 전부 다 기각됐답니다. 양 대통령 전부 다 지금 현재 아주 장기 형을 이렇게 살고 있다는 얘기겠죠. 뭘로요? 부패 혐의와 권력을 남용했던 혐의로 둘 다 감옥에 가 있답니다. 근데 뭡니까? 전직 대통령도 이러다가 다 감옥 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전직 대통령도 뭐라고요? 이러다 다 감옥 갔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마지막 문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단 가볼게요. 다음과 같이 말하는 건 너무 이르렀답니다. 뭐라고요? 문재인 대통령 개혁이요. 이러한 관행을, 이런 사이클을 깨버릴지, 이런 사이클은 아까 그 권력을 남용하는 그런 거죠. 정부가. 검찰 조직을 장악해줘요. 이런 악순환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악순환을 깨고 검찰 조직을요. 다음과 같은 기관으로 돌려놓을지죠. 뭐를요? invite few attempt, 더 적은 시도를 초대를 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더 적게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죠? 정치적 간섭을 덜 하는 이런 조직으로 탈바꿈시킬지 아직은 말하기는 그건 너무 이르답니다. 그죠? 또한 무슨 말입니까? 문재인 대통령 자신에 의한 이런 뭡니까? 이거죠. 정치적 간섭이죠. 정치적 간섭. 이것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자, 미스터 몰스턴은 다음과 같이 생각한답니다. 레콘이 생각하는 건데요. 이 새로운 법은요, goes some way toward curbing.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거라는 거, 어느 정도 진전을 보일 거랍니다. 뭐 하는데요? 이 에이전시는 검찰이겠죠. 검찰의 과도한 권력을 제한하는데 어느 정도 역할은 분명히 할 거랍니다. 그러나 이들은 또한요, 다음과 같은 유혹을 만들어낼지도 모른답니다. 뭐요? 이 기관을, 무슨 말이죠? 그것을 남용하고 싶어 하는 거죠. 이 과도한 권력을 남용하고 싶어 하는 이러한 뭡니까? 유혹도 만들어낼지 모르겠답니다. 자, 비평가들은요, 나우슨 don't think라고 생각해주면 좋겠죠. 그죠? 비판자들은요, 다음과 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충분한 안전장치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여기 돈을 지워버리고요. 여기다가 채우는 게 더 편하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 훨씬 편하죠. 이해하기 훨씬 편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은데요. 이렇게 이해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I don't think that he is smart. 이것보다요. 이렇게 이해하는 게 훨씬 편하죠. 어떻게 해요? 부정을 뒤에 넣어서 이해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이렇게. 나는요. 그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보다는 나는 걔가 멍청하다고 생각해. 똑똑하지 않다고 생각해. 이거 훨씬 더 이해하기 편하죠. 그죠? 충분한 어디였죠? 여긴가요? 안전장치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대통령을 막을 거죠. 뭐 하는 걸요? exerting undue,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걸 막을 안전장치가 충분치 않다고 생각한답니다. 뭐에 대해서요? 이 새로운 반부패 수사기관에 대해서요. 여기 바로 공수처죠. 공수처죠. 그죠? 자, 무슨 말입니까? 대중이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를 뭡니까? 공수처를 남용하지 않을 대안이 대중이 아니라 비판자들이죠. 비판가들은. 비판자들은 대안이 장치가 부족하다 여긴다는 거죠. 마지막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문단 가보겠습니다. 자, 보죠. 처음에는요, exploiting, 이용하는 거죠. 나중에 검찰과 싸우는 이런 예측 가능한 그러한 뭡니까?
규칙이죠, 루틴이. 반복됐던 일상 같은 걸 루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늘상 있었던 일이라고 할까요? 그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요, 검찰을 이용하다가 나중에 검찰과 결국에 싸우게 되는 이런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상적인 일, 그 기존에 있었던 거의 반복, 이것을 끝내는 것은요, take a change of political culture. 정치적인 문화를 바꾸는 것이 될 거랍니다. 그죠? 정치적 문화를 바꾸는 것이 될 거랍니다. 뭐뿐만 아니라요? 법뿐만 아니라요. 그죠? 그래서 한마디로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은요, 그동안에 뭡니까? 정부와 검찰 관계를 분명히 개선해야 정치적인 뭡니까? 발전도 이룰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